레이디스 앤 젠틀맨, 웰컴 투 모비룸 패션쇼. 지금부터 돌아온 방구석 1년 서울 패션위크 특집을 빛내주실 귀빈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거적대기를 걸쳐도 명품처럼 소화하는 빈티지의 대부 방구석 대표 패피 공빈 티봉. 충무로의 원조 잘생김 현대판 로미오의 변주 로미변. 답답하다 진짜. 자 하나 둘 셋. 홍콩 스타일 킬러 주레옹. 주 뭐라? 주레오? 그리고 오늘의 VIP. 방금 파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서울 패션위크의 골 때리는 여신 햇버니. 안녕하세요. 네. 와, 안녕하세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저희가 처음 뵙는 분을 모시고 별걸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외로 병 감독님이 즐거워하고 있다. 골대니어 팬입니다.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전 남이 움직이는 건 되게 좋아요. 제가 움직이는 건 싫어하지. 네. 우리 주 과장님이 햇버니 씨에 대해서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현희 씨는 2005년이죠. 한중 슈퍼모델 선발대회에 데뷔를 하셨고요. 네. 그 이후 이제 세계 4대 컬렉션 중 뉴욕, 밀라노, 파리 컬렉션까지 진출하셨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럭셔리 브랜드의 런웨이에 서면서 탑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셨는데요. 또한 한국을 대표하는 컬렉션인 서울 패션위크 런웨이에도 꾸준히 서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델 겸 방송인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도 골대니어 감사합니다.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골대녀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제 프로필을 듣는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되게 생소해요. 저희가 있는 이곳이 바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서울 온 화상 스튜디오인데요. DDP는 2014년에 개강한 이래 각종 전시, 패션쇼, 컨퍼런스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5일간 이곳 DDP와 성수, 한담, 청담 일대에서 서울 패션위크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패션위크는 스프링 썸머 그리고 폴 윈터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2번 개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패션 행사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컬렉션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K-팝, K-문화, K-뷰티 하면서 K-패션도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 밀라노, 런던, 파리 이게 이제 4대 패션위크인데 서울 패션위크가 제5대 세계 패션위크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이제 노력 중입니다.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서울 패션위크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의 의상을 담당한 영화 12편 중에 나에게 패션으로 가장 영감을 많이 주었던 영화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무려 56%의 지지율을 받아서 1위로 뽑힌 영화가 있는데 바로 티파니에서 아침을입니다. How do I look? 제가 놀라운 건 이 영화가 1960년대 영화인데 1위를 꼽히다니. 근데 1위는 그렇다 쳐도 또 어떤 영화가 높은 수비로 꼽혔는지 아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바로 디올이 의상을 담당했던 쉘브레의 우산 그리고 프라다가 의상을 담당했던 로미오와 줄리엣이 같은 수미로 꼽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이 로미변님의 의상이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로미오 의상과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로미오와 줄리엣은 일단 디카프리오가 얼굴이 패션 아닙니까? 네. 저 아직도 기억나요. 첫 등장할 때 뒤에 역광을 맞으면서 나왔거든요. 극장에서 환호성이 아니, 정말로 환호성이 터지더라고요. 사실 매 장면이 화보같이 느껴지긴 했는데 그 두 사람의 결혼식 장면 있잖아요. 그 결혼식 장면에서 로미오는 프라다 수트였고 그 줄리엣이 입은 원피스는 미우미우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프라다랑 미우미우가 디자이너가 같습니다. 미우치와 프라다. 네네. 그래서 프라다는 모두가 알고 계시지만 미우미우는 그때만 해도 좀 인지도가 낮았는데 그 영화로 인해서 인기 급상승하는 계기가 됐죠.
그런데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1962년이고요. 쉘브레의 우산은 1965년 개봉으로 같은 시대 작품입니다. 네. 근데 티파니에서의 아침의 의상은 지방 씨가 그리고 쉘브레의 우산은 디올이 담당해서 그런지 두 작품의 의상이 사실은 완전히 반대의 느낌이 나지 않나 싶거든요. 맞아요. 티파니에서 아침물에서의 홀리는 굉장히 막 절제돼 있고 미니멀리즘이고 주체적인 여성. 그래서 또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랑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근데 쉘브레 우산에서는 파스텔 톤의 색깔을 많이 쓰고요. 허리를 잘록하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퍼지는 스타일의 스커트를 많이 입혔는데 디올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무릎 덮는 길이의 A라인 딱 스커트를 뉴룩이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캐릭터에 따라서 굉장히 의상이 담당하는 역할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각각 1960년대 그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그때의 헤리티지가 그대로 내려와서 그 아이덴티티가 각각 있는 거죠. 오늘 주제도 그렇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 서울 패션위크에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이 골라주셔서 더욱 뜻깊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영화를 소개해 주실 분은 패션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그런가요? 네. 거엽단님 보내주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검은 드레스를 우아하게 걸친 오드리 헵번이 제목 그대로 티파니 상점을 바라보며 아침을 먹는 것으로 이 전설적인 영화는 시작합니다. 귀족적인 옷차림만 보면 대저택이나 궁전으로 돌아갈 것 같지만 이 여성 홀리 골라이틀리가 향하는 집은 뉴욕의 아파트입니다. 우리는 이 건물에 이사온 폴 바젝이라는 남자를 통해서 이 매력적인 여인을 알아가게 됩니다. I'm sorry to bother you, but I couldn't get the downstairs door open. 저 조지 페퍼드가 나중에 그 드라마 에이트 공대 거기에 그거 대장님이잖아. 대장님이지. 모두에겐 미지 시절이 If I 있어. could ask one more favor. 두 사람이 나누는 이야기를 다 듣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홀리는 본인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돈이 아주 많은 남자를 만나 단숨에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이 목표인 여성입니다. How do I look? 진짜 뭘 걸쳐도 진짜. Very good. I must say I'm amazed. 홀리는 아르바이트로 매주 싱싱 교도소에 복역 중인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면회를 하고 오는 것으로 푼돈을 벌고 있죠. Oh, what about the weather report? Oh, yes. Snow flurry is expected this weekend in New Orleans. 헤어질 때마다 이상한 일기예보를 이야기하고 홀리는 이걸 감옥 밖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죠. You mean he gives you $100 for an hour's conversation? Well, Mr. O'Shaughnessy does as soon as I meet him and give him the weather report. 딱 봐도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납니다만 홀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쉽게 돈을 버는 일이니까. 그 외에 그녀가 하는 일은 직접 파티를 여는 겁니다. 뉴욕에 살고 있는 명사들을 잔뜩 불러놓고 그 안에서 가장 부자인 남자를 찾아 It's Rusty Trawler. Rusty Trawler. He happens to be the 9th richest man in America under 50. 단숨에 유혹하는 거죠. Now come along, Mr. Trawler. Let's see what we can find to amuse you with. 폴은 홀리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역시도 도덕적으로 별로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난한 작가인 폴은 돈 많은 남편을 둔 상류층 여인에게 각종 편의와 생활비를 지원받고 그 대가로 젊고 잘생긴 자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홀리라는 여인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달빛처럼 창가를 타고 넘어와서 We are friends, aren't we? 속삭이다가 품에 안기는 이 여자. 창가에 앉아서 기타를 치며 천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이 여자. 한없이 가벼운 듯 하지만 알고 보면 깊은 상처와 어둠을 안고 있는 이 여자를 도대체 누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홀리를 지켜보게 된 폴은 결국 홀리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So take it. You should be used to taking money from ladies by now. If I were you, I'd be more careful with my money. Rusty Trawler is too hard a way of earning it. 본의 아니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다투게 돼도
미워하기는커녕 어떻게든 건수만 있으면 화해할 궁리부터 하게 되는 거죠. Sufficient to say, I've come to make up. 원래 사랑에 빠지면 다 그렇습니다. 작가로서 기고한 글이 팔리기 시작하자 So the story just got word this morning. Why don't we go out and have a drink or take a walk or something to celebrate? All right. 폴은 홀리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We could have something engraved, couldn't we? This, I take it, was not purchased at Tiffany's? Well, actually, came inside of. Well, it is rather unusual, madam. But I think you'll find that Tiffany's is very understanding. Didn't I tell you this was a lovely place? 두 사람은 뉴욕에서 멋진 데이트를 즐기고 급기야는 거사를 치르고 말았군요. 홀리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폴은 자신의 물주인 귀부인에게 I've got to talk to you. Can't we end this stylishly? End it.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고 홀리를 찾아 나서지만 Hi. Please just leave me alone. What's the matter with you anyway? Let me go. No. What, do you think you own me? That's exactly what I think. I know that's what everybody always thinks, but everybody happens to be wrong. Well, I am not everybody. Or am I? 홀리는 폴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방해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조금 흔들렸다는 것을 인정하기도 싫었을 테고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숱하게 봐왔던 로맨틱 코미디의 원형대로 흘러갑니다. 멀리 떠나고자 하는 여인과 그를 잡으려는 남자, 빗속에서 재회한 두 사람의 키스. 다른 로맨틱 코미디 영화들에서 수십 수백 번 봐오던 장면이죠. 이 영화는 바로 이 공식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시대의 아이콘이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회자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오드리 헵번이 영화 역사에서 기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을 준 건 고양이였다고 생각해요. 제 인생에서 이토록 연기자라는 고양이는 본 적이 없어요. I'm sorry. 뭐야 이 고양이는? 그 프랭크인이라고 그 당시 거의 헐리우드에서 전설의 그 동물 훈련 지도사가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그분하고 엄청나게 훈련을 한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고양이도 훈련이 돼요? 네. 그러니까요. 오. 그러니까 전설인 거죠 그 지도사가. 특히 왜 파티에서 고양이 동선을 콘티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그 빗속 장면에서 고양이와 다시 할 때 그 고양이 표정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그 상자에 어디? 와 진짜.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CG도 엔드에서 없었는데. 키스 장면에서 고양이가 고개를 맞아. 돌리잖아. 카메라를 봐. 카메라를 봐.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얼굴이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 면에서 정말 최고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진짜 다른 시각이네요. 저는 고양이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봤는데 역시 감독님이시니까 쟤를 어떻게 찍었을까? 고양이를 어떻게 저렇게 찍지?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이 한 60여 년 전에 개봉한 영화잖아요. 근데 그쵸. 이거를 못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제목만큼은 아마 다들 맞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전히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네. 그 역시 그 핵심은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과 그 영화의 패션을 얘기할 때 5작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로마의 휴일, 그리고 사브리나, 파니페이스,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리고 끝으로 이제 마이 페어 레이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로마의 휴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벨기에 출신이었던 오드리 헵번이 이제 유럽에서 찍은 영화고 사브리나는 그 LA에서 찍은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를 찍을 때 오드리 헵번도 아 내가 드디어 뉴욕에서 영화를 찍는다. 너무 가고 싶었다고. 더군다나 사실 그 오드리 헵번의 팬들은 아시겠지만 오드리 헵번이 그 전에 2번의 유산을 하고 티파니에서 아침을 찍기 직전에 아 드디어 첫 번째 아들 숀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좀 마음이 편한 상태로 내가 뉴욕에 가서 정말 이 작품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뉴욕에 가서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작품은 오드리 헵번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Oh, I love New York. 그리고 또 이 영화를 연출한 블레이크 에드워즈 감독은 그 영화의 그 모든 장면과 스타일과 정교함 그리고 시각적인 감각을 불어넣으면서 1960년대 그 뉴욕을 굉장히 절묘하게 담아냈죠.
또 뉴욕이라는 배경에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주변 환경과 소품과 그 고양이를 캣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 오드리 헵번 집에 소파 보셨죠? 그 욕조 잘라서 만든 거잖아요. 저도 뉴욕에 한 4년을 있었는데 그냥 여기가 집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되게 힘든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들락날락하고 내 것이 별로 그쵸. 없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채로 살거든요. 거기서는 좀 그런 면이 모든 사람의 공감을 좀 얻지 않았나. I've never been for a walk in the morning before. At least not since I've been in New York. 1950년대 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제가 그야말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할 때 수많은 청춘들이 꿈을 찾아 대도시로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로 쓰여진 게 트루만 카포티라는 작가의 티파니에서 아침을이라는 원작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소설이 밝고 명랑할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네. 트루만 카포티는 저 개인적으로는 누군가 저에게 너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 10권 얘기해. 그러면 그중에 인 콜드 블러드라는 소설인데 약간 논픽션이 가미된 그 소설이 있고 카포티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을 정도로 정말 훌륭한 작가인데 처음으로 자기 소설이 영화된다 그랬을 때 카포티는 주인공으로 마릴린 먼로를 추천했대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원작에서 그녀는 카포티 표현을 빌자면 뉴욕의 게이샤 같은 역할이다.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꿈꾸는.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훨씬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티파니에서 아침을의 영화 각본을 쓴 조지 악셀로드가 사브리나의 원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드리 헵번을 강력 추천하면서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녀가 일종의 허영심이 있고 대박의 꿈을 꾸는 파티걸. He happens to be the 9th richest man in America under 50.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인플루언서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다면 키스를 하는 걸로 끝나도 슬프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해피엔딩으로 느끼게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How do I look? Very good. I must say I'm amazed. 이 영화는 사실은 오디오와 이 자막을 끄고 오드리 헵번의 패션만 보더라도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작품이에요. 명장면이 살 수 없이 많지만 영화를 상징한 딱 한 장의 스틸컷을 고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오프닝 아닐까요? 티파니 상점 앞에서 딱 그 티파니 주얼리를 바라보면서 크루아상을 먹는 그 장면이 패션계에서도 오마주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오드리 헵번을 상징하는 딱 붙는 슬림한 블랙 드레스랑 그런 앞머리와 그 모든 그녀의 토탈 룩이 그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 장면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영화를 안 봤어도. 네. 영화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그 첫 장면도 찍지 못할 뻔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이 구소련이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크루시초프가 뉴욕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촬영 허가가 잘 나지 않다가 그 사람들이 출근하기 직전에 아침 7시 전에 촬영을 끝낸다는 조건으로 이 오드리 헵번이 거의 첫 테이크로 이 장면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거리랑 티파니 매장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뉴욕 사람들이 와 드디어 오드리 헵번이 뉴욕에 온다라는 생각으로 이 저지선 바깥에 거의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되게 새벽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요즘도 엄청나게 많이들 관광객들이 가시면 그렇게 빵 하나 들고 커피 하나 들고 티파니 앞에서 사진을 찍으신데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앞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너무 많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파니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티파니 건물 리노베이션 하면서 카페를 차렸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브레이커스트 앳 티파니라는 세트가 있어요. 아 메뉴에? 메뉴에. 그래서 그거를 먹고 이제 인증샷을 찍는. 저는 이제 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고양이 장면이긴 합니다만 그 창가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Wherever you're going, I'm going your way. Two drifters off to see the world. 정말 그 수건을 머리에 두르고 데님의 플랫 슈트 차림에 그리고 그게 잘못 보면
윗집 꼬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그럴 수 뭐 있겠다. 이렇게 뭐 로고를 둘렀다든지 그러면 근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게 너무나 심플하게 잘해서 이 노래를 불렀고 바로 그 유명한 주제가 물리거는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헨리 맨시니, 또 위대한 음악가죠. 헨리 맨시니가 이 영화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노래라고 해요. 물리버가. 그거를 우리 홀리가 그 창가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기타도 정말 무슨 비파 뜯듯이 이렇게 탁 쳐.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되게 어렵지 않은 코드들을 되게 이렇게 연륜 있는 것처럼 친단 말이야. 네. 맞아. 근데 오드리 헵번을 가만 떠올려 보면 다른 영화에서도 늘 자신만의 룩을 선보였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오드리 헵번 하면은 사실 티파니에서 아침을도 떠오르지만 또 다른 영화가 하나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로마의 휴일이거든요.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뿐만 아니라 의상상까지 받았대요. 로마의 휴일 속 헵번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화이트 셔츠를 입고 또 허리 라인을 굉장히 강조한 롱 스커트를 입고 그리고 뭐 제가 한 것처럼 머리나 뭐 목 등에 스카프로 포인트를 주고 이런 스타일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커트가 볼륨이 있는 스커트를 입었는데 그 허리가 정말 한 줌이었어요. 정말 가느다란 맞아, 허리로. 엄청 가늘어. 네, 그래서 그런 마른 체형을 좀 부각시키면서 그녀의 매력을 최대치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코디를 선보여서 그렇게 따라 입는 게 또 한때 유행했죠. 네. 또 이제 오드리 헵번의 영화 중에서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한 또 다른 작품 사브리나. 사실 우리가 뭐 패션에 대해서 잘 몰라도 뭐 사브리나 룩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이 발목 위 기장에 좁고 타이트한 팬츠에 플랫 슈즈를 신고 있는 저 모습이 뭔가 그 사브리나의 통통 튀고 발랄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브리나 팬츠랑 사브리나 슈즈는 아직까지도 저희가 사브리나라는 영화를 몰라도 쓸 만큼 아, 정말요? 네, 패션계에서 되게 보편적인 단어가 됐고 저 룩이 진짜 소화하기가 힘든 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드리 헵번 같은 체형이 아니면은 되게 도전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윤지 언니 나온 걸 봤어요, 편을. 전 근데 개인적으로 윤주 씨가 항상 공항룩을 입고 나오면 꼭 스키니 진즈에 나 완전 플랫한 사실 이렇게 저는 윤주 씨가 저런 걸 오마주 하나 싶었어요. 저는 저런 사브리나 저 팬츠와 저 플랫 슈즈를 정말 좋아해요. 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윤주 네, 씨가 네. 생각난다는 게. 장윤주 선배님이 굉장히 추구하는 평소의 룩이기도 하고 모델들이 저렇게 많이 입어요. 왜냐면은 다리가 기니까요. 왜냐면 저 팬츠에 플랫 슈즈는 맞아요, 맞습니다. 웬만한 체형이 쉽지 않아요. 커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브리나 팬츠라는 말은 있지만 누구나 막 입을 수는 없는 좀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 오드리 헵번이 나온 영화들을 보면은 네. 본인 자체가 옷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맞아요. 네, 이게 옷에 관심이 없거나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소화 못해요. 그렇게 소화 못해. 맞아요. 이거 그러니까 입혀준다고 되는 안 게 돼, 아니야. 안 돼요. 예. 네. 본인이 좋아해야 돼. 맞아. 네. 1950년대 영화에 등장했던 배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패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요. 이 오드리 헵번의 패션이 지금까지도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촌스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미니멀하고 또 절제되어 있고 또 시크하고 우아하고 보시면은 사브리나 룩도 그냥 올블랙이잖아요. 막 뭔가 패턴이 많다든지 아니면 컬러를 되게 많이 쓴다든지 이러면은 아 그때 많이 입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녀가 나온 영화들에서 입은 의상들을 보면은 다 그냥 당장 오늘 입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옷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의상을 오드리 헵번이 입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같은 의상을 지금 당대 핫한 스타들한테 대입을 해보면 그녀가 이만큼 잘 소화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 완벽한 의상과 오드리 헵번이 만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오드리 헵번이 지금까지 패션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네.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지방시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겠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일컬어지는 햇번룩을 완성시킨 게 그 지방시가 사브리나의 의상을 이렇게 다 담당하면서부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브리나 후에는 영화 제작을 할 때 오드리 헵번은 항상 지방시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조약을 계약서에 추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후에 찍은 이제 파니 페이스나 뭐 뜨거운 포옹, 뭐 100만 달러의 사랑 이런 모든 영화에서 오드리 헵번 지방시 옷을 입고 출연을 해서 20세기에 정말 역사적으로 남을 디자이너와 뮤즈 관계가 된 거죠. 사실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보통 보면 싸워. 그런 것도 있잖아. 딴 회사에서 저기 그러니까 더, 돈 좀. 더 네. 제시를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가 많죠. 싸우는 경우. 그렇죠. 네. 이 디자이너 뮤즈 하면은 지방시하고 오드리 헵번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소피아 로렌과 알마니, 카트린 드네브와 입생 로랑, 그다음에 에르메스와 제인 버키 또 유명해요. 그 오드리 헵번이 이제 로마의 휴일로 이렇게 여우주연상을 받았잖아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네. 그러면 이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후보에 올랐지만 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누가 여우주연상을 받았나 봤더니 두 여인의 소피아 로렌이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받아야지. 이여인의 소피아 로렌이면 무조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그 정말 그 언론에서 유럽에서 온 소피아 로렌과 이 오드리 헵번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오드리 헵번과 이 지방시 그리고 이제 아르마니와 이 소피아 로렌의 어떤 경쟁 구도를 계속 만들었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거의 이웃 사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뭐 계속 뭐 브런치도 먹으면서 친하게 지내는 뭐 그런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현희 씨가 꼽은 최고의 디자이너와 뮤즈. 짝꿍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가장 핫한 디자이너 뮤즈는 제니와 샤넬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뭐 제니와 샤넬 가장 핫하고 젠데이아 씨가 너무너무 핫하잖아요. 뭐 젠데이아 씨와 불가리. 제가 불가리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젠데이아 씨 이미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만드시더라고요. 현재는 그런 디자이너 뮤즈 관계에서 가장 핫하지 않나. 네. 최근 이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급증하면서요. K 패션까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티모시 살라메가 내한을 했을 때 국내 브랜드 준지, 이제 그 브랜드는 사실 티모시 살라메뿐만이 아니라 젠다이아도 맞아요. 같이 입었었어요. 네. 네. 색깔만 달리해서. 네. 그래서 이게 엄청 화제가 됐는데 이제는 K 패션도 글로벌하게 뭔가 세계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디자이너 분들은 지금 너무 잘 나가시는 뭐 우영미 선생님은 이미 가신 지 오래됐고, 그죠. 네 파리에서 더 유명하시잖아요. 우영미 옴무, 뭐 준지 정욱준 선생님도 계시고 이 두 브랜드는 파리 패션위크에서 진짜 오랫동안 계속 하고 계세요. 기자분들이랑 프레스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쇼로 선호되고 있고요. 우영미 선생님은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인물 500인에도 이름을 올리셨대요. 그리고 정욱준 디자이너는 준지라는 브랜드를 이제 원래는 정욱준 브랜드를 하시다가 준지라고 이름을 원래 롱 커스텀이었죠. 아 맞아요. 원래는 잊고 서울 있었다. 패션에서 맞아요. 패션이- 서울에서는 네. 네, 롱커스텀 하시다가 준지라는 이름을 만드셔서 2007년부터 파리에서 꾸준히 컬렉션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우영미와 준지가 이제 벌써 오래전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이름을 알렸다면 최근에는 그 MZ 세대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마땡킴 네. 그리고 아더에러도 전 세계적으로 그 인지도를 이제 막 형성하고 있는 단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땡킴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연매출 1000억 돌파한 이후에는 일본 시장에서는 이 팝업 스토어가 오픈할 때마다 대기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최근에는 뭐 홍콩, 마카오, 대만 등과 계약을 하면서 중화권 진출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아더에러는 2014년에 시작한 스트릿 브랜드인데요. 메종 키친의 자라, 컨버스 등 글로벌 브랜드랑 콜라보를 하면서 뭐 전 세계 MZ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K 브랜드와 협업을 하는 세계 유명 브랜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디자이너들이 젊어요. 젊어요. 네, 젊은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글로벌 인지도를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H&M과 로크, 그리고 에나더 스토리즈, 그리고 민주킴 다 젊은 한국의 디자이너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이랑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이제 온러닝이라고 맞아요. 젠다이아가 모델을 하고 있는 네, 스포츠 네. 스위스 브랜드. 네, 네. 브랜드 중에 제일 유명한데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는 우리나라 또 젊은 진짜요? 디자이너들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완판이 돼서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너 진짜 잘한다.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태규가 저보다 정말 알고 훨씬 있어. 잘하세요. 네. 가장이니까요. 서울 패션 위크는 대한민국 최정상 디자이너들이 최신 패션 트렌드를 선보이는 무대인데 실제로 서울 패션 위크와 배출해서 세계적으로 맞아요. 뭔가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일단 박승건 디자이너의 푸시버튼이라는 브랜드랑 네. 그리고 이혜미 디자이너 잉크 이 두 브랜드가 서울 패션위크에서 시작한 브랜드예요. 특히 이 잉크라는 브랜드는 파리 패션위크를 하고 있는데 그때 공연을 했어요. 까를라 부르니가 까를라 부르니가 공연을 할 정도로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이제 파리에서 지금 각광받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니까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잉크. 네. 잉크는 지금 난리 났어요. 완전 너무 떠서. 요즘 서울 패션위크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신진 디자이너들 네.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조 본봄 디자이너의 본봄이 2022년 서울 패션위크 데뷔하시고 홍콩, 중국, 일본, 싱가포르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성동 디자이너의 친환경 업사이클링 브랜드인 얼킨 역시 2024년에 서울 패션위크 오프닝을 선보였고 현재 막 빠르게 해외 진출에 성공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죠? 오늘 맞습니다. 전문가를 모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K 패션의 위상이 사실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K 부심이 어쩔 수 없이 차오르게 됩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K 문화랑 K 팝 이런 게 되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은 뭐 패션 따로 떼놓고 뭐 K 팝 따로 떼놓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걸 누가 입느냐, 어디서 노출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르르 어떤 웨이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를테면 뭐 K 패션이 요즘 인기래, 뭐 K 푸드가 인기래, K 드라마가 인기래가 아니라 이게 같이 맞아, 융합이 한꺼번에. 돼서 웨이브처럼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시대극이나 뭐 사극이 가게 되면 저 모자 뭐야? 맞아. 갓에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꽂히고. 되고. 킹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융합된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융합되면서 K컬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타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 한국 음식을 글로벌하게 간다. 그러면서 뭘 행사를 하고 뭘 한다 하고 이래갖고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현지화. 사실 되게 쓸데없는 거였어. 맞아요. 제일 쓸데없는 거였어. 근데 이거를 동시에 K컬처로 웨이브를 만들어 버리니까 스며들게 되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K-팝 그리고 K-컬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땐 거의 반 이상은 차지하고 있는 게 맞아요. 저도 맞는 그렇게 것 같은데 생각합니다. 한국 MZ세대의 트렌드가 되어서 이 K-팝 아이돌들의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조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 맞아요. 저희한테 MZ 패션이 익숙해요. 익숙하죠. 이게 왜냐면 세기말 패션. 그죠, 맞아. 99년, 2000년 2000년 초반, 2000년 초반 딱 그때 감성인데, 네 요즘 MZ 패션 키워드를 보면은 뭐 캐주얼, 믹스 매치, 스트릿 패션이고 레트로 감성이고 그리고 로우라이즈가 다시 돌아오고 있고 본더치 그런 스타일 있죠. 진짜 본터치가 웬 말이에요. 본더치, 뭐 주식굿들은 이런 스타일이 다시 돌아오고 있더라고요. 압구정 스트릿 패션에 보면 다들 그렇게 입어요. 우리 다 입었던 거. 또 최근 전 세계 패션 시장에서 또 중요시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기존 제품을 이제 업사이클 하거나 자연 생분해 이런 친환경적인 소재로 의류를 제작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이번 서울 패션 위크에서도 K 패션이 가져가야 하는 가치로 이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너무나 중요한 게 최근에 엄청난 의류 폐기물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그죠. 네, 야 이거 진짜 지구 멸망이 우리 옷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런 면에서 썩을 수 있는 거, 폐기되어지는 이런 거를 고민한다는 건 너무나 훌륭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실 진짜 안 생겼던 샵 중에 하나가 빈티지 샵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맞아. 그 해외에 비해서 그 인식이 없었어요. 굉장히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세컨핸즈라든지 빈티지 샵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우리 윗세대만 해도 그 남이 입었던 거 남이 입은 옷이죠. 귀신 붙어 있다고.
맞아. 그런 어른들이 그랬어요. 맞아. 어른들이 거기요. 그 누가 입은지 안 하고. 우리 엄마 아직도 그 얘기해. 네, 우리 할머니 그랬어. 그랬었는데 이제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요즘 특히 또 MZ들이 그 선호하는 게 레트로 패션이고 하니까 엄마 옷장에서 꺼내 입은 옷 이런 피드가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게 패션이 다시 사이클에서 돌고 있으니까 엄마 옷장에서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뭐 가방이나 벨트나 자켓 같은 게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딱 요즘 트렌드고. 정말 올해는 또 어떤 디자이너분들이 무대에서 어떤 분들에게 또 다시 주목을 받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이현희 씨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서울 패션위크를 이렇게 즐겨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패션쇼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 컬렉션을 볼 수 있는 런웨이 쇼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프레젠테이션과 오프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런웨이 쇼는요. 이곳 아마 DDP에서 많이 개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프쇼는 정해진 베뉴가 아니라 뭐 서울 성곽길이랄지 성수동이랄지 이런 곳에서 하는 걸 오프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 패션위크의 좋은 점은요. 국내 K 패션 브랜드들이 국내 바이어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큰 판로를 확보하는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쇼룸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여건이 안 되는 디자이너들은 이 DDP에서 좀 부스 형태로 또 쇼룸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K-패션위크를 통해서 K-패션 브랜드들이 세계에서 더 많이 주목받고 또 모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 패션위크는 9월 3일부터 9월 7일까지 이곳 DDP와 성수, 한남, 청담 등에서 열리고요. 다양한 패션쇼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함께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옷이라는 게 이런 거, 의상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현 씨는 오늘 처음 방구석 일렬에 네. 나와주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역시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영화 속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